반갑습니다. 이제 2단원까지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3단원 뭐 전기분해, 이온결합, 그리고 뭐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구조, 성질 같은 거를 한번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전기분해부터 먼저 나오죠. 실험 목적은 이렇답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이 구성원소로 나누어질 때까지 전자가 관여하는 걸 확인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전자가 관여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를 줬다 뺏었다. 뭐 하는 겁니까? 전기분해. 그리고 공유결합 화합물이니까 보기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 전기분해 찾으면 되죠. 답은 뭐다? 1번. 물의 전기분해가 이제 답이 되겠죠. 2번 볼까요? 다음은 학생 A가 실험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자, 실험 과정에 보니까 고체의 나트륨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물론 이온은 존재합니다만은 이온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런데 가열을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전기분해 하겠다는 거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도가니가 보여줘야 되죠. 도가니.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구성원소의 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비. 구성원소의 비를 알겠다는 건 뭐냐면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구성원소로 분리가 되겠죠. 수소하고 산소로. 그랬을 때 수소기체가 많이 생기느냐 산소기체가 많이 생기냐를 가지고 구성원소의 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에서는 산소기체가,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2배 더.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가 2배 많다라는 걸 알고는 있죠. 실험 과정 볼까요? 증류수에 Na2SO4를 조금 넣은 수용액 A와, 그랬으니까 이거는 물이 주고요. 뭐가 녹아 있는 겁니까? 전해질 Na2SO4가 녹아 있기 때문에 수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뭔지 모르고 안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찾아봅시다. 나에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수용액 A를 양쪽에 가득 채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득 채워야 액체가 없어진 만큼 부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미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득 채우지 않으면 실험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류 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한 만큼 아마 처음에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다가 기체가 발생한 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액체가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게 뭡니까? 생성된 기체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의 유리관 내 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다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생성된 기체의 뭘 확인하겠다? 부피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이 뭡니까? 순서대로 고르면 되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 A가 작성한 탐구보고서의 일부다. 물의 전기분해하고 있는 거죠. 소량의 황산나트륨 넣는 건 뭐 때문이죠? 물이 전류 안 흐르니까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죠. NaCl은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용융시켜 전기분해하는 도가니 그림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중 가에 해당하는 것. 가가 뭔데요? 실험 1과 2를 통해서 화합물에 뭘 해서 원소로 나누어진 전자가 관여함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화학결합엔 전자가 관여했을 것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자를 줬다 뺏었다 전류 흘려서 전기분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답 몇 번입니까? 5번 전기분해를 수행해본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공유결합성 물질과 이온결합성 물질로 분리를 해놨죠. 그리고요, 요 아세트산 같은 건 4단원에 나옵니다만은 공유결합성 물질 중에서도 얘는 뭡니까? 산성용액이기 때문에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아세트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두 분류를 수용액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해버리면 답이 안 됩니다. 뭐 이온결합에 당연히 수용액이 전류가 흐르겠지만 공유결합임에도 염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전류가 흐르거든요. 수용액에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은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습니까? 액체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비교해야 할 성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3번이 아닌 4번.
액체 상태의 전기 전성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6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조심해야 되죠? 요거 3개가 금속이고 A는 분명히 비금속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는 당연히 뭐가 되죠? 비금속이 됩니다. 기억! B는 E보다 금속성이 크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속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속이 뭡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금속성이 큰 거니까 금속성이 크다? 그만큼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B하고 E를 비교하면 같은 족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고요. 뭡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B는 E보다 금속성이 크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니은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죠.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이 맞죠. D하고 F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그랬고요. 뭘 묻고 있습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말을 바꾸면 D와 F가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니 묻는 거죠. 말 바꿀까요? D와 F가 각각 금속과 비금속이냐 묻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뭐다? 니은하고 디귿이 문제의 답이 된다. 7번 봅시다. 그림은 임의의 원소 A에서 D의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는 18쪽을 제외하고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크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러니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주기율표 위치가 이렇죠. 오른쪽 위니까 누가 1등입니까? 플로린이 1등이죠. 2등이 산소죠. 3등이 마그네슘입니까? 꼴찌가 나트륨. 이걸 찾아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기억! A와 D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도 일가양이온, F는 일가음이온이니까 1대1 결합. 맞죠? B와 D가 결합한 마그네슘과 D죠. 화합물이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은요. C하고 D가 만났을 때를 말고는 일어날 수 없죠. 왜냐? 공유결합은 누구하고 누가 만나야 된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C2 분자에 그랬는데 C가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는 몇 쪽 원소죠? 16쪽 원소 맞습니까? 그러면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 두 개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유합니까? 중간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놓는 거죠. 또 다른 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놓고 뭐 하겠습니까? 이중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C2 분자에는 몇 개의 공유 전성이 있다? 2개의 공유 전성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답 뭡니까? 기억만 임시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의 루이스 전염식이다. 공유 전자쌍 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몇 쌍이 답입니까? 3쌍. 쉽게 3번이 답인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9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죠.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전자가 2개 더 필요하죠. 옥텟 만족하려면 수소는 각각 1개씩 필요하니까 한 쌍 공유, 여기도 한 쌍 공유. 그러니까 사실은 물 분자 내에는 총 몇 쌍의 공유 전자쌍? 2쌍의 공유가 있고요. 요거 한 쌍, 2쌍이 비공유죠. 2쌍에 뭐가 존재한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억에 첫 번째 설명에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어. 맞게 이야기했죠? 학생 A는 맞게 이야기했고요. 물 분자 내에서 수소와 산소의 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공유결합. 학생 B도 맞죠? 물 분자 내에서 산소는 옥텟을 만족해. 자, 보세요. 결합을 하고 나면 산소는 요걸 다 지 거라고 느끼거든요. 2, 넷, 여섯, 여덟. 그러니 뭐죠?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학생 A, B, C가 뭐 했다? 다 맞는 말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표는 원자 AS D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보니까 A는
2주기 몇 쪽입니까? 16쪽이니까 뭡니까? 일단 비금속. 되죠? B는 3주기 몇 쪽? 1족이니까 금속. C는 3s2로 끝났으니까 2족이죠? 얘도 금속. 3s2, 3p5는 17쪽 맞습니까? 17쪽이니까 비금속. 기억. C하고 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인데 잘 보세요. 솔리드죠. 그러니까 이온결합의 전기 전도성을 물으면 습관적으로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A인 고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겠죠. B는 뭡니까? 금속 아닙니까? 금속은 자유전지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양이온의 반지름은 BD하고 CA랍니다. BD, CA니까 결국 뭘 묻는 거냐면 양이온 반지름에 누가 크냐 묻는 겁니까? B하고 누굴 묻는 거죠? C를 묻는 겁니다. 자, B는 지금 1족이니까 1가 양이온 될 거고요. C는 2족이니까 2가 양이온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없어진 거와 이거 두 개 없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2주기 18쪽으로 껍질수가 같습니다. 반지름 어떻게 비교합니까? 첫 번째 껍질수 같죠? 두 번째 원자 번호 누가 큽니까? 얘는 11번, 12번이니까 C가 원자 번호 크죠? 그러니까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온 반지름 BD가 CA보다 크다. 즉 B이온이 C이온보다 크다. AD2, A 비금속 맞죠? D도 비금속 아닙니까? 그럼 이온 결합 아니라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답 뭡니까?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중성원자 X와 Y의 전자 배치다. X를 보니까 1s2, 2s2, 2p3니까 3주기에 해당하고 족으로 치면 15족이니까 분명 비금속이죠. Y는 3s2, 3p5로 끝나니까 몇 쪽입니까? 17쪽일 거고 17쪽 역시나 비금속이 되는 겁니다. 기억. X2에는 3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의 경우에 15족이니까 옥텐 만족하려면 전자가 3개 필요하죠. 그러면 결합 몇 개 해야 됩니까? 3개. 맞는 말. Y2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냐 묻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은 뭐냐면요. 결합에서 전자쌍의 치우침이 전혀 없다. 라는 얘기는 서로 동일한 원소가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Y와 Y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원소가 만나면 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XY3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해봅시다 한번. X가 15족이라고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Y는 17쪽이니까 결합을 하나 해야 되겠죠? 요렇게. 쉽게 말해, 요게 Y의 전자가 되는 거죠. 7개. 그리고요, 여기도 Y가 붙겠죠? 비공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Y, 비공유 생략합니다. 그랬을 때 봅니다. 요걸 다 본인 거라고 느끼니까 8개. Y 역시나 다 본인 거, 다 본인 거, 다 본인 거라고 느끼니까 8개. 모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중성원자 화합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랍니다. A는 보니까 3주기 1쪽이죠. B는 2주기 둘, 넷, 여섯, 일곱이니까 17쪽. 그러면 A가 전자 하나 잃으면 A 일가 양이온. B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온. 요거 무슨 결합입니까? A와 B의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나를 볼까요? B는 2주기 둘, 넷, 여섯, 16쪽. C는 2주기 둘, 넷, 잠깐만요. 둘, 넷, 여섯, 일곱이니까 17쪽. 아까 했죠? 이게 16쪽, 17쪽. 16쪽은 결합 2개. 17쪽은 결합 하나. 그래서 누가 중심에 가는 겁니까? C가 중심에 가죠. 그래서 여기 공유 한 쌍, 여기 공유 한 쌍. 그러니까 C는 2개 공유했고 B는 각각 하나씩 공유한 겁니다. 이건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 결합. 기억.
가의 생성물을 구성하는 이온은 옥텟 규칙 2주기 18쪽, 2주기 18쪽 둘 다 옥텟 만족. 니은 나의 생성물에서 B는 그랬고요. B가 볼까요? 요걸 다 본인 거라고 느끼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옥텟 만족. 디귿 나의 생성물은 그렇죠. 공유결합.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2와 C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뭐 누가 봐도 이건 무슨 결합입니까? 누가 봐도 공유결합.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니까 이건 무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 한 쌍, 두 쌍 공유했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왼쪽에 있는 AB2니까 요게 B겠죠? 요게 A겠고요. 이게 B겠죠?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니까요. 아, B는 일단 몇 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껍질 두 개에 원자가 전자 여섯 개. A 볼까요? 이거 A 거, 이거 A 거죠? 네 개 중에 반. 요거 A 거 맞죠? 추가로 없죠? 그러니까 A는 같은 2주기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14족이 되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B는 2주기 16족이니까 이온되면 몇 가? 바로 2가 음이온이 되겠죠. 근데 1대1로 결합했으니까 A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 보세요. 현재는 2주기 18쪽이지만 전자를 두 개 잃어서 2주기 18쪽이니까 분명 C는 몇 주기였을 것이다? 3주기 2족이었을 것이다. 왜? 금속은 항상 이온될 때 껍질수 하나 감소하니까. 기억! AB2에서 A와 B는 극성 공유결합 한다. 극성 공유결합 아까 설명했죠. 무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동일한 원소. 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입니까?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다른 원소 맞죠? C2를 구성하는 두 이온의 유효 핵전하는 같다. 전자 배치가 완벽히 일치하죠. 근데 C는 지금 현재 전자가 10개인데 2개 잃은 상태니까 원자 번호가 12번이고요. 지금 현재 전자 개수 10개인데 원래는 몇 개였겠습니까? 8개였죠?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12가 플러스 8보다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2를 구성하는 두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원자 아닙니다. 두 이온의 유효액자가 누가 크다? C가 커야 된다. 디귿. C는 2족 원소이다. 정확하죠? 답 뭡니까? 기억, 디귿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한번 봅시다. AB와 C2의 화학결합이다. 보니까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죠. 원래 3주기 2족이었겠죠? 2주기 16족이었겠죠? C2 볼까요? 지금 각자 하나씩이죠. 이 녀석 거, 이 녀석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본인의 원자가 전자니까 C는 몇 쪽이 된다? 바로 17쪽이 된다.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전자를 2개 잃어서 2주기 18쪽이니까 원래는 3주기 2족. 그 다음에 B입니까? B는 원래 껍질 수는 2개였을 거고요. 전자 2개 얻어서 18쪽 됐으니까 16쪽. 기억. A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이냐? 묻고 있는 거죠. 이온 결합이다. 맞는 말. 공유 전자 쌍수는 B2, B2는 2주기 16쪽이니까요. 결합 몇 개 해야 됩니까? 18쪽이 되기 위해서는 2개 결합해야 되죠. C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옥텟 만족하죠. 그래서 C2는 무슨 결합하고 있습니까? 단일 결합하고 있죠. 그러면 같다가 틀렸죠. B2가 2개 많죠. 디귿. A와 C의 안정한 화합물. 자, 3주기 2족 하고요. 17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2가 양이온 되죠. 17쪽에는 C는 1가 음이온 될 거고요. 한 개 전자 얻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하나에 C가 2개 돼야 되죠. 그러니까 AC2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봅시다. 그림은 ABC의 화학결합 모형을 표는 화합물 XY의 구성 원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ABC부터 한번 봅시다.
A는 지금 현재 1가 양이온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서 1가 양이온 된 걸로 봐서 A는 원래 뭐이다? A는 원래 2주기 1쪽이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절반씩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면 C는 누굽니까? 이거 누가 봐도 수소 아닙니까?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그래서 1쪽이 1쪽이라고 쓰기 민망하지만 어쨌건 C는 누구이다? 그냥 수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B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하면 2주기 17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1-가 있죠. 그러면 분명히 B와 C 중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보다 몇 개를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는 수소니까 원래 한 개니까 뭐 더 가지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B는 어떻습니까? 현재 누군가는 1-라는 건 B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보다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2주기 17쪽이 아니라 몇 쪽이 돼야 된다? 바로 16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16쪽인데 지금 B가 7개이기 때문에 1-가 된다. 기억. Y는 공유계라 화합물이다. Y는 어떻습니까? B와 C, 16쪽 비금속, 1쪽 수소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계라. 맞죠? 니은 전기전도성 Y와 X 그랬습니다. Y는 방금 공유결합이라고 했으니까 리퀴드 L일 때 뭡니까? 전류 흐르지 않죠. L이 액체란 얘기거든요. 근데 X를 볼까요? A 2개와 B 1개죠. A 뭡니까 이거? 금속. B는 비금속. 그러면 지금 이 X라는 놈은 무슨 결합 물질이죠?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죠. 알다시피 이온 결합 물질은 리퀴드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틀린 말. Y에서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한번 볼까요? Y는 B 하나에 B가 어떻습니까? 16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B 하나에 C 2개 1쪽 수소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랬을 때 B는 이걸 다 본인 거라고 느끼니까 뭐 한다? 옥텟을 완벽히 만족한다. 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16번입니다. 자, 그림 화합물 A, B와 C, D를 각각 결합물로 나타냈다. 뭐 누가 봐도 공유결합. A부터 보세요. 수소 아닙니까? 1주기 1조. 그렇다고 금속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B는 자,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 중에 하나만 본인 거. 나머지 비공유는 다 본인 거. 둘, 넷, 여섯, 7입니까? 껍질 둘에 2주기. 원자과 전자 7개, 17쪽. 둘 다 뭡니까? 비금속이 되는 거지. C는요. 전자를 2개 잃어서 2주기 18쪽이니까 원래 몇 주기였고요? 3주기였고요. 몇 쪽입니까? 2쪽이니까 얘는 금속. 마지막 D는 전자를 2개 얻어서 2주기 18쪽이니까 2주기 몇 쪽? 16쪽이고요.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공유결합이면 이거 2개는 이온결합이 되는 거지. 자, 가를 볼까요? 가는요. A하고 D, A하고 D가 1대1로 결합을 했답니다. 이게 산소 아닙니까? 근데 D는 결합을 2개 해야 되고요. A는 무조건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대1로 결합했다. 우리 과산화수소 알고 있죠?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면 되죠. 물론 여기 비공유가 있어야겠죠. H2O2 과산화수소죠. 나는 B와 C가 2대1로 결합했다. B하고 C면 비금속과 금속. 비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B1가 음이온이죠. C는 C2가 양이온이죠. 2족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C 한 개당 B가 몇 개? 2개 붙어줘야 되겠죠. 차이가 있다면 가는 무슨 결합 물질이고요? 공유결합. CB2는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기억. 가에서 이거죠.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틀렸습니다. 니은 나는 액체 상태의 전기 조성이 있다. 나는 이온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다. 나에서
B와 C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즉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겠다라는 건 2주기 18쪽이 되느냐 하는 건데 B는 2주기 17쪽이니까 전자 하나 얻으면 2주기 18쪽. C는 3주기 2족이니까 우리 알다시피 금속은 전자 2개 잃으면서 껍질도 하나 감소하니까 2주기 18쪽. 맞는 말이네. 답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쭉 연결이 될 텐데요.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다음 강좌에서 뒷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